10년 전쯤 저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브루나이로 이주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며 생활했는데 제가 살던 곳은 사무실 건물을 개조한 방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백화점으로 옷가게뿐만 아니라 마사지 샵도 있었고 피아노 학원도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푸드코트도 있었습니다. 제 작업 공간도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2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이었고 저는 4층에 살았습니다. 방이 개조된 곳이라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방은 직사각형 구조였고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왼쪽에는 부엌이 있었고 두 번째 방은 한 커플의 방이었으며 오른쪽에는 제 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방은 맨 끝에 있었고 화장실은 커플방 옆에 있었습니다. 제 방은 매우 간단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작은 에어컨 한 대, 싱글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집주인은 미용실을 운영했으며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2층에서 일했고 그의 미용실은 제 피아노 학원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2층에서 일하고 4층에서 자고 지하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2년 후 어느 날 저를 말레이시아로 도망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갔는데 집주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주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멍한 표정으로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쟁반에는 흰 밥 한 그릇, 야쿠르트 한 병, 그리고 우유 한 잔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에 우유에 야쿠르트라니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물을 마신 후 저는 출근했습니다. 나중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집주인을 본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몰랐어? 그 미용실 주인이 작은 귀신을 키운대. 그 음식들은 그 귀신에게 먹이려고 준비한 거래. 이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작은 귀신을 키운다고?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2시쯤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계속해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에는 창문이 없는데 왜 바람 소리가 나는 걸까요? 불을 켜려고 일어나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순간 이불이 갑자기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몸에서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떠 있는 이불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천장에서 사람 형상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 형상은 검은 그림자 덩어리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형상은 사라졌습니다. 그 끔찍한 바람 소리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앉아있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출근했고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료는 빨리 이사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 형상이 오늘 사라졌을지도 몰라.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래도 내 사촌한테 물어볼게. 그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을 아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 또 깨어났습니다. 노왕. 누구죠? 누가 나를 부르는 걸까요? 저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집주인이 나를 부르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가끔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왕. 하아. 노왕. 천장에 있던 그 귀신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내려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귀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 기도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일을 다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동료는 어제 자기 사촌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촌이 흑백 무상과 연결된 무당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이 회사에 오셨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휴가를 내고 빨리 가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창백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 얼굴이 창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동료가 준 주소를 따라 택시를 타고 사원으로 갔습니다. 30분 후 동료가 말한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원에 도착하니 정말 큰 곳이었습니다. 이 사원은 독립된 양옥으로 개조된 곳이었습니다. 대만에서 보는 전통적인 중국식 건축물과는 달리 외국의 유령 저택처럼 생겼습니다. 그래도 사원이었습니다. 들어가니 흑백 무상의 무당이 제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그는 3개의 검은 향을 켜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경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의 검은 향을 작은 관 모양의 상자에 넣었다가 꺼냈는데 3개 중 2개의 향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후 무당은 다시 공중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역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무당은 제가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작은 귀신을 키우고 있는데 그 귀신이 제 목숨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당에게 집주인이 작은 귀신을 키운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제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무당은 제 머리카락을 붉은 천에 싸고 제 생년월일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당은 집으로 돌아가면 빨리 짐을 정리해라. 누가 너를 부르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공기에 대고 이틀간 출장 가는 게 번거롭네라고 말해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해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그 귀신을 속여야 한다. 네가 도망친다는 걸 알게 되면 너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은 다시 말했습니다. 집을 나가면 붉은 천을 바다에 버려라. 그러면 그 귀신이 바다로 가서 너를 찾을 것이다.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더니 집주인이 부엌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회사에서 이틀간 출장 가야 해서요. 그리고 저는 급히 방으로 달려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귀찮아, 이틀간 출장이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피아노 선생님도 출장 가시나요? 그건 집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니 집주인은 기이하게 머리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무섭게도 그런 식으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그렇군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네, 이틀간 출장일 뿐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집주인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나는 안 되겠다. 빨리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 집주인은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고 손에 물컵을 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잘 가요. 나는 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노왕. 어디 가세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그 커플이었습니다. 나는 출장 가야 해요 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급히 문을 닫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매니저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저는 괜찮아, 먼저 일을 처리해 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는 맞은편 미용실에 집주인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곧바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매니저님, 우리 집주인이 계속 여기 있었나요? 매니저는 응, 그는 손님을 받고 있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방에서 본 사람은 누구였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매니저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바닷가로 가서 무당이 준 것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후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동료는 자신의 집에 빈 방이 있으니 거기서 자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일을 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로 돌아갈지 고민했습니다. 집주인이 내 피아노 학원 바로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채 잠이 들었고 다음날 피아노 학원으로 갔습니다. 매니저와 이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동료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바닥을 닦는 건 처음 보네? 라고 말했더니 동료는 모르겠어. 누군가가 여기 물을 뿌려놨어. 탁자와 바닥이 다 젖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을 닦다가 입에 털이 묻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그 물이 짠맛이 났습니다. 짠맛? 혹시 바닷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자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바닷물이라면 그 귀신이 우리 가게까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나는 바로 매니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해요. 월급 정산 부탁드려요. 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려 합니다. 매니저는 정말 친절하게 월급을 정산해주고 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만약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렀다면, 동료가 무당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내 목숨이 위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